오늘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의 반등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의미 있는 반등 시도는 전 아니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 제시해 드리면서 말씀 좀 드린 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880 요 부근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 시연할 것들을 하고 현금을 좀 만든 다음에 기다리자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 기다리자는 자리가 제가 2780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750까지 빠졌다가 2780을 회복하는 게 나타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2780에서 나왔는데, 그러면은 요 반등이 의미가 있으려면 추세 전환 시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오면은 절호의 기회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을 만들어 놓은 이 현금을 이제 투입을 해서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 구간에 만약에 여러분들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홈런 쳐서 대박 낼 생각 하지 마시고 좀 매매로 치고 빠지는 거 이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시장이 좀 산발적으로 많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계좌 보호 구역으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제 유한양행 같은 이런 주식을 좀 피신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비롯한 뭐 지주사,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이런 것들은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하이닉스 계열 쪽보다는 삼성, 그 다음에 이제 LG 계열. LG전자는 훨씬 더 시장보다 나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쪽으로 해두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소부장 같은 경우들도, 이게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돈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단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없으면 저는 시장에 함부로 타협하지 않는다.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그리고 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 암이라든지 브로드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충족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 밸류업이 됐는데, 실적을 조금만 충족을 못하면은 이내 급락이 나와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못 해버리니까 시간으로 바로 급락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진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자금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고, 또 반대급부에서는 AI가 열어놓은 이 거대한 산업 자체가 아직도 피크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좀 충족이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쏠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AI 시대에서 누가 생존할 것일지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같은 이렇게 명백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실제로 여기에 실적이 연동되는 기업들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성격의 어떤 이 머니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든 후보의 이 사태 이후 좀 대선 관련된 이런 것들도 지금 되게 그 관망 자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변수와 피격 변수와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이 사임, 그리고 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변수로 좀 등장을 하면서 혼조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명분을 시장이 던져주지 않으니까 강하게 쏟고 싶은 자금들보다는 좀 일부 현금을 좀 남겨놓고 불확실성이 적은 주식들 정도만 좀 해놓고 나머지 주식들은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나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투자 주체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제시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반등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고 그래서 종목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이 전문가님이 보시는 이 반도체 쪽 그리고 바이오 쪽 핵심 종목 위주로의 전략 그동안에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이 전략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신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주식은 괜찮았어요. 시장이 급락한 거에 비해서 현대자동차나 이제 만도 같은 경우나 SL은 제가 여러분한테 매도 의견 드리고 나서 실제로 많이 급락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좌보호구역으로 이야기했던 종목은 시장이 한 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개별 강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방어는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18만 5천 원 밑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권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계좌 보호 구역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죠.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사실 계좌 보호 구역 쪽에 종목 있으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이렇게 화려하게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20% 물릴 때 그래도 좀 약간 수익권이잖아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계좌 보호 구역에 있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불을 지필 수 있을 만한 현상들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어제 이제 알테오젠 같은 주식들 다시 자금 붙던데 그죠? 기존에 이제 삼천당 제약하고 리가켄 바이오하고 이런 주식들이 다시 이렇게 끈끈이 뭉치면 코스피 코스닥이 뭉치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가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좀 방향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가 2896 요 구간을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면 모두가 해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과정이 저점이 우리가 어딜 될지는 모르니까 만약에 2780 요 부근에서 답보 흐름을 좀 보일 때 그죠? 여기서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 실적 기간 동안에 이 고점에서의 이 밴드를 만드는 구간으로 갔었을 때 오히려 계좌보호 구역에 있는 기업들은 트럼프 변수하고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기업은 그냥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가치가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동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죠. 작년도부터 있었던 이제 금리 인상기에서 바이오에서 주목받았던 기업들은 대부분 좀 중소형주들이나 좀 중형주, 개별 재료 있는 기업들만 있었지, 바이오 전체가 그 재료를 받기는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 부분이 화두가 던져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주식들도 좀 뭉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서는 전략을 우리가 수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대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주식이 이제 전고점을 만약에 넘어가는 시도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19만 2천 원을 돌파할 때 거래대금이 한 5천 원 이상 붙는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삼총사 쪽의 자금이 거래대금이 한 1조 이상 붙는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이 갇혀져 있는 구간에 계좌 보호구역에 있는 이들 주식이 계좌 이 효자 구역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전 이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바이오 좀 중심주는 좀 포트에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을 이제 더 투입을 하려면 돈 들어오는 거 보고 하세요. 1조 이상 들어오는 거 보고.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다시 사긴 사야 될 텐데, 현대차나 기아나 만도나 SL이나 일단 브레이크는 한번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세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기술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저항을 지지로 바꾸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현대자동차가 28만 원을 아주 세게 넘어가면 이건 좀 전략을 수정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데 28만 원을 세게 넘어가는 시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좀 관망하면서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급락 나오면 항상 관심을 둬야 되죠. 이런 거 공략할 기회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주사 가운데서 이제 신한지주나 이제 KB금융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 동안에 차라리 내수주 쪽에서 이런 주식이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데 이쪽도 자금 계속 붙는지 봐야 돼요. 지주사라도 시장이 좀 받쳐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박스권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체크하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제 전력주들이
실적이 좀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세가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사실 주인공 전력주였죠. 그 전에 이제 화장품이었고 화장품이 한번 급등하고 그다음 전력주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실적에 확실히 반응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자금들이.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20만 원에 계속 브레이크 걸리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 14만 원대 중반에서 브레이크 걸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도 브레이크는 걸렸는데 이제 아래쪽으로 지지도 중요한데요. 위쪽으로 이렇게 펌프질하는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다시 시동을 걸려면 8만 7천 원을 넘어갈 때 자금이 한 2조 이상 붙어야 돼요. 예, 100번 양보하더라도 한 1.5조. 그 전까지는 좀 속도를 조절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섹터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내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고 싶어도 밑에서 싸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이 들어와서 완전히 제압하는 거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다 쓸 생각하지 말고 현금을 좀 남겨놓고 각 산업 1등주들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비싸게 살 생각하지 마시고 대박 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 병행과 현금을 계속 하시고 돈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공략하는 식으로 그 기준은 이제 오늘 제가 제시해드렸던 게 좀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선구 투자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해야 되는 타이밍은 바로 이 자금이 유입될 때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바이오에 상당한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시장 이렇게 좀 흔들릴 때도 이쪽이 좀 효자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나 핵심주 위주로의 대응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